저는 탄소 배출권에 대한 이야기하고 이거를 블록체인에 올린 프로젝트들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탄소 배출권 같은 경우에는 저도 이번에 보면서 뭐 개념, 제가 생각했었던 거하고 개념이 조금 다르다라는 거 알았는데, 일단 탄소 배출권이라는 것 자체는 할당량, 허용량이라고도 할 수도 있고 이거하고 크레딧하고 이거를 같이 합쳐서 탄소 배출권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러니까 한 기업에서 만약에 배출 허용량을 이만큼 주어지는데 맨 처음에 국가에서 그냥 공짜로 배출권을 주는 셈인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이렇게 줬는데 이거보다 탄소 배출을 더 줄였다. 그래서 이만큼의 잉여 배출량이 남았다고 하면 이 회사는 이걸 가지고 크레딧으로 만들어서 배출권을 다른 회사에다가 팔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배출 그 할당량이 있었는데 이거보다 넘기면 당연히 이만큼의 그 탄소 배출권을 사와서 충당을 해야 되고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과징금, 벌금을 내야 되는데 평균 배출권 시장 가격의 한 3배까지 되는 정도의 과징금을 부과를 받을 수가 있어서 그래서 이렇게 배출권을 받아서 해결하는 게 훨씬 더 경제적으로 나은 선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탄소 배출권 시장 같은 경우에는 규제 탄소 시장, 그러니까 비자발적인 거죠. 비자발적인 시장이랑 자발적인 탄소 시장 이렇게 둘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규제 탄소 시장은 아까 이 위에 사례에서 봤던 것처럼 대체로 선진국의 대기업들에게 이만큼 할당량을 주고 여기에서 뭐 남는 만큼 서로 팔고 하는 그런 시장이 대부분이고 그래서 가장 규모도 크고요. 그런데 자발적 시장 같은 경우에는 어, 그 감축의 의무가 없는 뭐 중소기업이라던가 아니면 제3세계 국가에 있는 기업이라던가 뭐 그런 곳들에서 자기들이 노력을 해서 온실가스를 감축을 해서 그걸 탄소 배출권으로 만들어서 인정을 받아서 그걸 팔고 주고받고 이렇게 하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규모는 굉장히 작긴 하지만 이 규제 탄소 시장은 앞으로 전체 탄소 배출량을 점점점 이렇게 줄여갈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가면 갈수록 시장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 여기에서 부족해지는 배출권을 가져올 수 있는 곳은 이제 자발적 탄소 시장밖에 남지 않기 때문에 이쪽에 굉장히 성장을 많이 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20년 같은 경우에는 한 1억 톤 정도 규모인데 한 30년까지만 가더라도 작게는 50에서 300억 달러, 그다음에 크게는 뭐 한 500억 달러까지 시장 규모가 커질 거라고 보고 있고 2050년에 가면 지금보다 한 100배 정도 크게 성장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탄소 배출권 같은 경우에는 기준을 1톤으로 잡더라고요. 근데 이 1톤이 어느 정도인지 보니까 그림으로 치면 한 이 정도 크기 되는 정도이고 이걸 다르게 비교를 해보면 어떤 일반적인 공장에서 한 반나절 정도 공장을 가동했을 때 나오는 탄소 배출량이라고 볼 수가 있고 일반 가정 아파트에서는 한 3개월 동안 쓰는 에너지의 배출량 이라고도 하고 또 나무로 치면 100그루가 1년간 흡수하는 양이 한 이 정도 1톤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자발적 탄소 크레딧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굉장히 지금 복잡한 이 과정을 거쳐서 발행이 되기는 하는데요. 이것도 나중에 이제 문제로 지적을 받습니다. 너무 과정이 복잡하고 중간에 개입된 사람들이 많다. 조금 간단하게만 보면 베라라던가 골드 스탠다드 아니면 클라이밋 액션 리저브라고 하는 민간 기구 비영리 단체거든요. 이런 곳에서 탄소 크레딧을 인증을 해서 발행을 해 주는데 어떻게 하냐면 방법론을 이제 프로젝트를 디벨롭하는 사람들이 방법론을 먼저 등록을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내가 탄소를 어, 줄였다 이런 방법론과 그거에 대한 측정한 것들 데이터들 이런 것들을 등록을 해서 그게 인정을 받아서 승인을 받으면 이 비영리 단체들에서 탄소 크레딧을 발급하는 형태입니다. 이 세 단체가 가장 그 3대장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예시로 가져와 봤는데 이거는 모 컨설팅 회사인 것 같아요. 여기서 그 선박회사에게 이런 과정을 거쳐서 탄소 배출권의 인정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이제 홍보하는 자료였는데 여기에서는 뭐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어요. 선박에다가 그 친환경 페인트를 칠하고 그래 칠하고 그 칠하기 전에 데이터 그다음에 칠하고 나서 데이터 그래서 이걸 가지고 얼마나 탄소를 줄였는지를 가지고 검증을 받고 마지막에 심사를 거쳐서 발행을 받을 수가 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게 과정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말하고 있는 자발적 탄소 시장인데, 이건 성격에 따라서 분류를 하자면, 이거는 할당량이 아니라 크레딧 시장인 거고, 그래서 여기에서 발행하는 또 발행 시장과 이걸 따로 유통하는 유통 시장이 또 따로 있고, 그다음에 자발적 탄소 크레딧이기 때문에 주로 장외에서 거래가 많이 돼서 이 관점으로 조금 한번 이 시장의 문제점을 살펴보면요. 먼저 발행을 하는 관점에서는 배출권 발행할 때 이게 인증받기가 굉장히 까다롭고 비용도 많이 든다고 해요.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MRB라고 하는데 측정, 메저먼트, 리포트 보고, 그다음에 베리피케이션, 밸리데이션, 베리피케이션, 검증 이렇게 하는데 이걸 할 때 업체들에게 이제 의뢰를 해서 검증을 마지막까지 받아야 되는데 그걸 할 때 프로젝트를 실행하는 사람 이 비용을 모두 다 부담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이걸 이 검증하는데 발행기관들, 뭐 아까 말씀드렸던 베라나 골드 스탠다드 이런 곳들에서 요구하는 기준이 서로 다 다르고 또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종류가 아까 봤듯이 선박에 뭐 페인트 칠해서 받는 것도 있고 아니면 공장에서 그 온실가스를 줄여서 인정을 받는 것도 있고 유형이 너무 다양하다 보니까 이런 기준 같은 것들이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유통 과정에 있어서는 이게 아까에서 그 표에서도 보셨듯이 굉장히 다양한 중개인들이 껴 있어요. 특히나 이 시장에서 자발적 탄소 크레딧을 배출하는 주요 국가들이 제3세계 국가들에서 많은데 이런 곳에서 또 막 또 다양한 중개인들이 중간중간에 많이 껴 있다 보니까 그래서 막 유통시장에서는 돌수록 가격이 조금씩 거품이 끼고 높아지는 경향이 있고 그리고 주로 장 내보다는 장 외에서 거래가 되는데 이게 신용 문제가 굉장히 크다고 합니다. 실제로 사기 같은 게 굉장히 많이 일어난다고 하고요. 또, 또 하나는 크레딧의 퀄리티. 그러니까 이게 배출권도 그러니까 뭘 줄여서, 뭘 사용해서 배출권을 얻었냐라는 거에 따라서 가격이 다 다릅니다. 여기에서 보시듯이 프로젝트 구분에 따라서 가격들이 조금씩 다 다른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근데 장외시장에서 거래를 하면 아무래도 신뢰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게 진짜 제대로 된 퀄리티의 탄소 배출권 크레딧이 맞는 것이 맞는지 좀 의심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문제는 이제 더블 카운팅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장이 디지털화가 잘 안 되어 있고 어떤 공통된 하나의 플랫폼이 없다 보니까 하나의 탄소 배출권을 만들어 인증을 받아서 이걸 가지고 다른 곳에다가 팔았는데 똑같은 걸 가지고 또 다른 곳에 팔아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단일 장부, 뭐 단일 플랫폼이 없기 때문에 이게 추적이 잘 안 돼서 이렇게 더블 카운팅 되는 문제가 많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탄소 크레딧을 블록체인에 올리면 어떨까라는 고민들이 많이 있었고 실제로 이런 프로젝트들이 많이 나왔는데 그래서 올리면 좋은 장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먼저 이 앞에 발행 관련해서는 사실 이거는 인증해주는 기관의 문제이기 때문에 딱히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근데 이 부분에서는 확실히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투자금 유치가 이런 환경 프로젝트들은 굉장히 어렵잖아요. 왜냐하면 규모가 크고 초기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그런데 회수할 때는 또 시간도 오래 걸리고 이렇게 해서 좀 애초에 투자 유치하는 게 어려웠는데 토큰을 하면 풍부한 유동성을 제공을 하기 때문에 투자금 유치하는데 좀 훨씬 수월할 수가 있고 또 유통 관점에서 보면 중개인이 막 중간에 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가격이 좀 높아진다고 했는데 블록체인을 활용하면 그냥 P2P로 바로 1대1로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에 중개인이 필요가 없어지고 그리고 또 장외 시장 관점에서 봤을 때는 당연히 이런 모든 사기, 신뢰 문제 같은 것들이 해결이 돼서 이 점이 사실은 가장 큰 유인점이기도 하죠. 그리고 또 더블 카운팅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블록체인에 기록을 하기 때문에 이게 어디에 팔았고, 그 다음에 이미 팔아서 이 회사가 산 탄소 크레딧을 써버렸다. 그것까지도 다 기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더블 카운팅이 방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즘 리파이가 굉장히 많이 화제가 되고 있어서 각 메인넷별로도 다양한 리파이 프로젝트들이 등장을 하고 있고 굉장히 많이 밀어주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 중에서도 몇 가지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프로젝트들을 제가 꼽아서 어, 어, 핵심 프로세스들을 좀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이건 투칸 프로토콜이라고 하는 프로젝트인데요. 요거는 기존의 탄소 배출권 크레딧을 토큰으로 바꾸는 브릿지 프로토콜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베라나 골드 스탠다드에서 발행된 아주 그 인정받는 그 탄소 크레딧을 브릿지에 넣어서 이걸 이제 상쇄를 시킨다. 상쇄시킨다라고 표현을 많이 하는데 이제 이쪽 현실 세계에서 이 탄소 배출권이 이제는 사라지도록 만드는 거죠. 사라지도록 만들고 이걸 토큰화를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각각 크레딧을 일단은 NFT화를 시켜놓고 이걸 이 하나의 풀 안에 전부 다 집어넣은 다음에 여기에서도 아까 그 말씀드렸던 그 종류별로 탄소 크레딧의 종류가 또 다 다르다고 했잖아요. 그거에 따라서 퀄리티랑 가격도 달라지는데 것들을 유사한 성격의 프로젝트에서 나온 크레딧들을 그룹화를 해서 그래서 1대1로 이 BCT 토큰이라는 것과 바꿀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브릿지 프로토콜이 투칸 프로토콜입니다. 그래서 이거하고 지금 또 굉장히 가장 유명한 탄소 배출 프로젝트인 클리마다오하고 연결이 되는데 일단 클리마다오의 기본적인 컨셉은 여기서는 최대한 많은 탄소 크레딧을 클리마다오의 트레저리에다가 다 모아서 넣어버리자. 그러면 탄소 크레딧이 시중에 줄어들기 때문에 가격이 상승을 할 것이고, 그래서 탄소 배출하는데 돈이 많이 드니까 기업들이 그러면 탄소 배출을 더 줄일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라는 컨셉이 좀 기본적인 컨셉이고요. 그래서 클리마다오에서 토큰화하는 과정은 이 탄소 크레딧을 그래서 투칸 브릿지를 가지고 TCO2 토큰이라는 걸 발행을 합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현실 세계에 있었던 그 탄소 크레딧은 사용한 것처럼 해서 없애버리고 이걸 토큰화해서 넣은 거고요. 이것도 아까 이게 지금 같은 설명인데요. 그래서 NFT처럼 크레딧 성격에 따라서 이렇게 각각 다르게 토큰을 만들고 이 토큰을 하나의 풀에다가 다 락시킨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 탄소 크레딧을 예치한 사람에게 BCT 토큰을 교환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모든 기준은 이제 1톤 기준이라서 1톤어치의 1BCT 토큰을 받을 수가 있고, 그리고 이 BCT 토큰을 다시 클리마다오의 트레저리에다가 예치를 해 놓으면 클리마 토큰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이런 식으로 토큰화 과정이 진행이 되고, 그리고 조금 또 다른 유형의 성격의 프로젝트인데요. 오픈 포레스트 프로토콜이라고 이거는 어, 그 아까 말씀드렸던 MRB 측정 보호 검증 이걸 굉장히 쉽고 표준화된 걸 할 수 있도록 이 툴을 앱을 통해서 제공을 합니다. 그러면 프로세스를 보시면 이제 만약에 주로 이제 이 산림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하는 건데 내가 내 땅에다가 나무를 심어서 탄소 크레딧을 받고 싶다라고 해서 프로젝트를 게시를 하면 이 사람이 OFP 앱에다가 프로젝트를 등록을 해서 NFT로 민팅을 먼저 합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가 이제 나무를 심고 그 다음에 OFP가 이 앱 안에서 보면 요구하는 데이터들 뭐 나무의 키나 면적이라던가 이런 것 등등을 직접 측정을 해서 입력을 하고요. 그다음에 그게 맞는지 외부 밸리데이터들이 이걸 검증을 합니다. 뭐 인공위성을 통해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AI 회사에서 뭐 알고리즘을 통해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주변에 있는 지역 시민단체에서 직접 가서 그걸 검증을 할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검증을 하면 이 밸리데이터들이 OPN 토큰이라는 것을 보상을 받게 되는 구조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바로 직접적으로 탄소 크레딧이 뭐 발행이 되도록 하거나 그런 프로젝트는 아니지만, 일단, MRB를 너무나 쉽게 할 수 있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소규모 프로젝트, 아주 뭐 작은 규모의 땅을 가진 사람들도 쉽게 탄소 크레딧을 받을 수 있도록 프로젝트를 개시를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 발행하는 데 핵심이 바로 이 정확한 데이터, MRB를 정확하게 측정을 해서 정확한 데이터를 쌓는 게 문제인데, 그 데이터를 쌓는 플랫폼을 만들어서 여기에 데이터들을 다 모으고 또 쉽게 또 측정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이걸 이용하는 사람들이 다양한 탄소 크레딧 프로젝트를 응용을 해서 게시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장려를 하는 성격의 프로젝트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건 클라이밋 코인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대출해주는 프로젝트이고 그러니까 탄소 배출권을 미리 모아놓은 것들을 클라이밋 코인이라는 걸로 토큰화를 해놓고 이걸 가지고 환경 프로젝트들의 이제 어,
대출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초기 투자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고 또 회수기가 어려워서 자금 유치하기가 매우 어려운데 환경 프로젝트들의 이런 문제들을 좀 해결을 해주려고 하는 프로젝트이고 놀이라는 것은 친환경 농업으로 만든 탄소 크레딧을 모읍니다. 여기에서는 그 탄소 크레딧을 모아서 이제 NRT라는 것을 발행을 해서 이것도 토큰화된 거긴 하지만 어떤 탄소 크레딧에 나중에 돌려주겠다라는 상환권 같은 개념이고요. 그리고 이걸 가지고 좀 나중에 이제 지금은 아니고 나중에 놀이 토큰으로 발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 그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도 기업들에서도 친환경 플라스틱 가지고 새로운 좀 사업들을 시작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하면 친환경 플라스틱을 만약에 만들면 탄소를 매우 많이 감축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걸 가지고 뭐 직접 탄소 크레딧을 뭐 발행을 하려고 하거나 인증을 받으려고 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이런 지금 대기업들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넷제로 시대라서 어, 탄소 감축을 좀 많이 하려고 하고 그걸 보여주려고 하는 수요도 조금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좀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근데 여기에서 이렇게 탄소 배출권하고 이, 이 블록체인하고 연결을 했을 때 가장 핵심이 되는 건 저는 좀 유동화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탄소 크레딧이 유동화가 되니까 돈이 몰리니까 결국에 다양한 방법론들이 등장해서 이렇게 다양한 식으로 아이디어를 펼치고 있고 그리고 또 투자가 이 환경 프로젝트 분야의 투자가 굉장히 활발해지면 더 많은 환경 프로젝트들이 활성화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유동화가 가장 큰 핵심이라고 라는 생각을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블록체인 데이터의 어떤 안전성과 그리고 토큰의 인센티브, 이 장점들이 합쳐진 것이 이 친환경 프로젝트들하고 가장 좀 잘 맞고 부합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